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저의 좀 예쁜 또 제자를 데리고 인터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자는 엄청나게 또 많은 시간을 보낸 제자예요. 입시를 하느라 많은 고생을 했죠. 이제 이 타이틀이 엄청 자극적이겠지만 사실 삼수를 했어요, 삼수를. 그래서 삼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여타 유망하다는 학원은 다 다녀봤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입시를 오래 하다 보면. 근데 올해 또 우연찮게 저희랑 같이 미술활동 보고서 다시 작성하고 또 지원 전략도 새롭게 수립을 하게 돼서 드디어 수시에서 최초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개무량하죠. 1차에서 무난하게 통과하고 또 우리가 면접 준비도 너무 열심히 잘 해줘가지고 최종 합격을 아주 당당하게 해낸 그동안의 시간이 아깝지 않은 너무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입시 스토리를 살짝 요약해본다면? 현역 때는 이제 디자인학과 혹은 자전을 성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미활보로 커버를 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어느 학원에서 마케팅을 하셔서 준비를 계속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성적도 굉장히 중요하고 미활보도 여러 가지 문어발식으로 막 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관리를 받으면서 꾸준히 수립을 해 나간 친구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미활보였고 그런 걸 이제 소연쌤이랑 같이 정리를 딱 해서 이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 친구랑 뭐 저번에도 얘기를 한 거지만 우리가 좀 일찍 만나서 컨설팅을 조금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고등학생 때 만약에 만났으면 사실 이 친구가 미술 중점고 출신이기 때문에 훨씬 더 생활기록부를 예쁘게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런 전략에 대한 수립이 없이 너무 열심히 활동을 한 게 제 입장에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너무 성실한 거예요. 정말 생기부를 보면 어떤 교수님도 어떤 입학사정관도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모든 활동에 참여했는지가 너무너무 예쁘게 잘 보이는 거죠. 근데 그 활동들이 되게 파편적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파편화된 활동들을 하나로 이렇게 소구점을 모아서 디자인학부나 미술대학 자율전공으로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전략은 이제 도예유리과로 지원하는 전략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도예유리과를 랜덤하게 고른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생기부를 봤을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 중에 물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거든요. 촉감이라든지 어떤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품에서의 뭐 메탈릭한 그런 금속 소재 외에도 섬유를 사용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조금 또 다른 좀 전통적인 소재를 엮어보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품 디자인이라는 키워드보다도 이 물성에 대한 연구라는 게 조금 눈에 띄는 그런 활동들이 몇 가지가 있었고 이제 거기서 생각을 한 거죠. 이 친구를 좀 오브제를 제품 디자인으로서 바라보는 공예가로 한번 메이킹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갔죠. 그럼 우리 미활보에서 좀 차별화된 포인트는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도예라는 그 측면에 있었을 때 단순히 도예가 좋아요가 아닌 정말 어쨌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AI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원하게 된 동기를 작성할 때도 그 미활보를 관통하는 주제로 같이 정했잖아요. 그런 쪽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면은 미술활동 보고 저희 예전에는 종합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지원 동기를 쓰는 칸이었는데 이제 그게 조금 없어진 지가 오래됐죠. 근데 그게 없다고 해서 미술활동 보고서를 특정한 지원 동기, 그러니까 컨셉 없이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밍숭맹숭한 미활보가 만들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생활기록부랑 미활보는 세트로 평가가 된다. 그러면 뭐예요? 생활기록부에서 있는 단점을 미술활동 보고서가 보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미술활동 보고서는 일단은 후가공이 되는 서류잖아요. 생기부는 이미 끝난 거고 그래서 그렇게 좀 페어하면서 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 친구의 생기부에서의 단점은 뭐냐면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방향성이.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향성을 엄청 강하게 잡고 간 거예요. 정말 철학을. 내가 도예유리에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 철학을 정말 콱 잡고 거기에 맞게 활동들을 선정을 하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 무조건 그 내 지원 동기에 관련된 활동만 쓰면 또 조금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좀 다양성이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항상 다양성과 지원 동기를 좀 그 미묘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좀 키포인트예요.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거시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던 게 신의 한 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런 식으로 메이킹을 했어요. 도예라는 게 실패의 과정을 품고 있는 매체이고 그리고 이런 실패의 과정을 품고 있는 매체를 실제로 수공을 통해서 경험하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게 현대인들한테 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 고민을 시작해서 이제 미활보를 싹 한번 다듬은 거죠. 근데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너무 진정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 이 학생의 입시 스토리를 보면 사실은 남들보다 실패를 조금 더 많이 경험한 학생이잖아요. 아무래도 삼수를 했으니까. 근데 뭔가 그런 것도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되게 진실성 있는 스토리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 친구가 겪었던 그런 실패의 과정이 사실은 정말 진짜 실패가 아니라 하나로 끝나는 실패가 아니라 조금 더 경험 만들어줄 수 있는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나만의 무언가를 찾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 비춰지는 게 우리가 잡은 미활보의 컨셉이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그런 것도 좀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입시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어떤 거였어요? 미술활동 보고서에 쓴 것 중에? 동전 만드는 활동? 그게 가장 좋았던 게 어쨌든 촉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일상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진짜 공예에서 끝나지 않고 생활 속에 스며든다는 그런 키워드를 잡아서 같이 작성을 했는데 그 활동 이후로 제가 공예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게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생기부가 끝난 채로 미술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러 오면 정말 새로운 활동을 한다 생각하고 모든 활동들을 좀 다시 작성하는, 그러니까 다시 기획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답니다. 근데 우리 생기부에 사실 별거 아닌 활동일 수도 있어요. 동전을 부조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다가 동전이 부조면 음각이 있는 거잖아요. 이 음각을 어루만졌을 때 촉감을 통해서 어떤 심리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사용자를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그 사용자한테 필요한 그 심리적인 경험이 무엇일까? 그걸 필요한 디자인은 무엇일까? 그 디자인에 필요한 소재는 무엇일까? 촉감은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엮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하나의 오브제가 단순히 예쁜 감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촉감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또 그게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들의 사고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또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친구들한테 좀 팁을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정말 선배잖아요.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으니까 위로를 해주면서도 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 해주고 싶어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활동을 많이 채운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매체가 달라지더라도 그 관통하는 그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향해서 과가 바뀌어도 그건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 자기만의 무기를 하나 가지고 그렇게 생기부를 정립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잘하고 이렇게 똑소리 나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한 친구도 전략을 잘못 세우면 함수를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전략이 중요하다. 왜냐면 지금 얘기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자기만의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 이거 사실 다 전략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고 성실한 친구일수록 차갑게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똑똑함과 성실함을 다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이 전략 없이는 80%도 못 보여준다는 거죠. 120% 보여줘도 붙을까 말까 한 이 세상에서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보고요. 너무 우리 고생한 지연이한테 정말 행복한 대학생활이 기다렸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연이의 빛나는 도예유리과 미술활동 보고서가 궁금하시다면 또 구독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이메일로 인증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